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커말 1급 합격 후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기, 실기 다 독학으로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입니다. 필기는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책은 기출문제랑 핵심 요약집이 같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답을 외웠고, 풀다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핵심 요약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해서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풀고 눈에 익히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기출문제랑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2번 만에 필기를 붙었는데요. 기출문제도 그렇고 한 번 치고 나서 나온 점수를 보고 가장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2번 만에 붙게 되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연달아 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필기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결과가 나오지만 실기는 2주를 기다려야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2주를 기다렸다가 불합격하면 또 다시 공부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주 기간 동안 감을 잃기도 하고 헷갈렸던 문제는 까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시험을 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달아 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접수를 어플을 사용해서 시험 접수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 접수를 못했더라도 시험 4일 전까지 100% 환불이다 보니까 5일이나 4일 전에 취소 자석이 떠서 수시로 들어가서 취소 자석을 접수했습니다. 먼저 공부한 책은 이 책입니다. 기출문제집이고요. 이 책에는 엑셀과 액세스 11회씩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장에 가서는 저는 손가락 스트레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습했던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까지 굳어 있으면 오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를 내고 다시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기 전에는 손가락 스트레칭을 많이 했고, 제가 최근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손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시간에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함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최근에 사용되었던 함수 항목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항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항목에서 제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함수가 있으면 그 연습하기 시간을 활용해서 그 빈칸에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시험을 치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하기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엑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노하우도 없이 그냥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이렇게 풀고 시험장에 갔더니 당연히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 작업 1회, 기본 작업 2회, 기본 작업 3회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맞는 순서를 찾아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안 믿었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합격한 사람들은 다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간이 아예 안 나왔고 심지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에게 맞지 않는 순서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남고 오히려 모자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남겨서 검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작업 풀고 그 다음에 제일 뒤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 작업, 기타 작업, 분석 작업, 계산 작업 이 순서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빠르게 손에 익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불합격하고 나서 다음 시험을 치기 2, 3일 전에 바짝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 전부 다를 풀 수는 없고 5에서 6회치 모의고사를 풀고 갔습니다. 이제 작업별로 뻔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엑셀에서 첫 번째 과목인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틀렸던 부분이 문제를 잘 꼼꼼하게 안 읽어서 식을 잘못 적은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nd와 or를 혼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참조를 잘 걸려고 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천천히 정확하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저는 5문제 중에 최소 3문제를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문제를 이상을 풀었을 때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넘어갔습니다. 자신 있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많은 함수 중에 이 함수가 나오면 나는 진짜 꼭 자신 있게 풀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특정 함수를 만들어서 시험에 나오면 되게 반갑게 문제를 풀었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굉장히 하다 보니 자신이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러면 그 문제만은 꼭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뭔가 5문제 안에서도 자신 있는 문제를 만들었고, 함수를 잘 알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범위를 잘 설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괄호를 잘 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괄호 하나로 답이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저는 괄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세 번째 분석 작업에서는 분석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신경 썼었던 작업인데요. 그 이유가 부분 점수가 없어요. 2문제가 10점씩이고 부분 점수 없이 한 문제를 틀려도 10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경 썼었던 부분인데요. 꼼꼼하게 풀 때 속도를 높이는 거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작업들을 좀 더 여유롭게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에서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시간을 아끼자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항목에 들어가서 어떤 걸 누르고 어떤 항목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를 많이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10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고 꼼꼼하게 문제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오타가 나거나 혹은 정말 클릭 하나 잘못해서 10점이 그냥 날아가는데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기 때문에 10점이 날아가면 굉장히 큰 점수를 잃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기타 작업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4-2의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을 최대한 많이 익혔습니다. 다른 기타 작업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차트 작업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어디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어떤 메뉴가 있는지 최대한 빨리 클릭을 하고 헤매지 않으려고 눈에 익히고 갔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을 삽입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도형 찾는 시간도 아끼려고 도형의 위치를 눈에 익혀서 갔습니다.
제가 엑셀 문제를 풀면서 돌발 상황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떨리시고 당황하시더라도 수시로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풀면서도 수시 저장을 했지만 의식적으로 작업 하나를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오류창이 뜨면 다시 켜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저장된 위치까지, 저장된 것까지가 이제 다시 불러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해버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던 문제 풀었던 게 다 날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잘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작업 순서대로 풀었어요. 개인적으로 엑셀보다 액세스가 쉽게 풀렸고 그래서 시간도 훨씬 많이 남았는데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엑셀은 조건을 쓰거나 함수를 적용하거나 하는 게 많지만 액세스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설정을 바꾸거나 속성을 바꾸는 문제도 많아요. 문제가 조금 더 빽빽하게 빼곡하게 적혀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번 DB 구축 작업에서는 저는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성 칸이나 혹은 설정을 할 때 칸의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를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오는 패턴을 익히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은 만약에 어떤 속성을 바꾸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폼 전체인지 한 구역인지 잘 구분해서 클릭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메뉴 칸에 들어가 있는 메뉴인지 어떤 메뉴 칸에 있는 항목인지를 파악하려고 최대한 그 속성 시트를 많이 눈에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에서는 여기는 20점 만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최소 15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 중에서 제가 아는 거다라고 하면 풀었고요. 모르는 거다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5점 만점의 처리 기능 작업인데요.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여기가 커리로 다 나오는데 커리는 나오는 커리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신 난이도가 어렵냐 쉽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 문제를 많이 풀고 갔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커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리는 나오는 유형을 계속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시면 그 패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기능을 포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액세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폼이나 테이블이나 보고서나 커리가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제가 문제를 풀다가 기본으로 주어진 어떤 거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삭제를 주의하시는 거를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험이 끝나고 나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오자마자 시험을 치면서 몰랐거나 애매했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혹은 한 번도 본 적 없거나 했던 문제를 다 메모장에 썼어요. 나오면서 쓰는 거죠. 나오면서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거죠. 간단한 거는 집 가는 길에 찾아봤고 영상을 보거나 더 해봐야 되는 거,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는 집에 와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시험에는 재채점 문의를 드렸어요. 재채점 문의를 드려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분석 작업이 제가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뭐를 제가 틀리게 했는지는 몰라요. 자세히 모르지만 분석 작업이 1이 틀렸는지 2가 틀렸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벗신화공 IT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기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기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길벗신화공 IT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함수 부분에 있어서는 함수 바라기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말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는데요. 한 번에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함수 바라기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로는 독고리의 컴퓨터 공부방을 추천드립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천천히 다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좋고 이렇게 모의고사 한 해씩 풀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선생님이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 실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선생님께서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말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커미조아 가연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했던 거를 커미조아 가연쌤을 통해서 가장 많이 궁금증을 해결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헷갈리는 문제나 기출문제나 세분화해서 같이 풀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예를 제가 엑셀로 들었지만 제가 본 유튜브 선생님들은 액세스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셔서 엑셀, 액세스 구분 없이 선생님들 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 키워드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sum if 함수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키워드에 sum if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sum if 관련된 시험 문제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연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빠르게 검색해서 빠르게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블로그를 참고를 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작은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 그럴 때는 저는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블로그 검색 방법도 그냥 검색창에 똑같이 헷갈리는 문제의 키워드를 쳤어요. 그러면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쳤었는데요. 다른 상공회의소는 어떤지 모르지만 부산 상공회의소는 다 지금 듀얼로 되어 있어요.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책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책을 이렇게 세워두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선 처리를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이 책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프린트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험장에 갈 때는 제가 헷갈리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적어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별로 적어서 갔어요. 사실 아직도 안 믿기고요. 뭐 자격증이 와야 좀 믿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짜증났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자격증인데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이었어요. 이게 합격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정말 합격을 하게 되면
뻔한 팁일지어도 꼭 합격 후기 영상을 찍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그 시간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급수를 낮추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도 생기고 해서 도전을 해서 어떻게 전 이렇게 됐지만 1급을 붙었지만 저 역시 1급을 붙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1급을 꼭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든 만큼 꼭 해내실 거라고 믿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